커다란 화폭 위에 화가의 생각과 감정이 담깁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물감을 덧칠하는 동안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기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터치로 항상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는 중견 서양 화가 이영우. 그가 준비한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빛이 내리는 어느 날, 대전 도심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왠지 모를 풋풋함과 설렘이 느껴지는 곳이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캠퍼스에 왔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매일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시는 화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붓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색색의 그림을 따라 들어가니 복도 한켠에 작업실이 나왔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분, 이 대학 교수인 이영우 화가입니다. 붓이나 다른 도구 없이 장갑을 낀 손으로 쓱쓱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작업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워진 커다란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얼마나 큰지 두 팔을 벌려보기도 하고 사다리 위에 올라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사다리에 올라가도 닿지 않는 정도인데 몇 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5m에 3m니까 600호? 조금은 힘들어도 이런 대작을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작은 작품 하는 것보다는 큰 작품이 힘들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대작에서 보는 거와 작은 작품에서 보는 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커야만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오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감도 작은 것에서 보여지는 거와 큰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내 나름대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초대전을 위해 요즘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 중입니다. 붓이 없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작품을 붓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시네요? 손에서 느껴지는 그 붓하고는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섬세하게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하면서 이 중첩되는 그런 물감의 그런 속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더 이렇게 또 충실할 수 있고요. 이 손으로 하니까. 감정에 충실한 손작업, 붓질로 느낄 수 없는 오묘한 매력에 빠져 수많은 물감을 쏟아내고 덧칠해 독특한 조형 세계를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서 주목할 것은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 자연의 풍경과 인물을 색채 향연에 담아낸 대작들입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떤 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어떤 낙원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순수성의 바탕을 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연에서의 어울려지는 어떤 숲속에서의 그런 삶. 우리가 바라보는 뭔가 이상적인 삶을 담으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 이 그림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뭔가 험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예요? 속삭임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그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개성이 있는데 어떤 이 세 사람의 어떤 눈빛, 입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작품을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터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은 또 어떻게 하세요? 이 손으로 하는 것은 섬세함이 이제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손에서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더 자유스럽고 그 나름대로의 또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손에서의 그런 섬세함을 조금 배제하고 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로서 서로 교감을 나누어 온 백준기 교수. 그가 이영우 화가의 이번 초대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물감의 반찬 초대전을 또 하시잖아요. 이 이영우 교수님 그림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다시피 이렇게 물감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적물성을 띤 그런 물리적인 속성, 물감의 최대한의 그런 그 화학적인 결합, 그 이상의 이디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화풍을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전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풍을 바꿨다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물감을 묻히는 그 능력이나 경험은 그동안 축적돼 왔던 시간,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에는 인물이 주로 등장합니다. 단순화한 인물을 거친 필치와 대담한 마티에르 속에 따뜻한 인간 군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풍경도 있고 뭐 자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 인물의 다양성, 인물의 그런 표정, 삶에서의 그 희노애락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담을 때 사실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화하면서 그걸 간략하게 그 특징만 잡아서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순화도 있고 또 뭔가 따뜻함도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질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물감은 기름과 물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 그런 마테리얼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겁죠. 무겁고 어둡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중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전에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현재 대학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그는 강의를 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7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참여한 단체전과 국내외 초대전도 800회에 이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작품을 그리면서 늘 도전하고 변화를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교수님 궁금했던 게 교수님 작품 그리시랴 또 학생들 뭐 강의도 해주셔야 되고 그림도 봐주셔야 되고 몸이 10개여도 모자라실 것 같아요. 좀 힘들진 않으세요? 교직에 있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하고의 그런 생활이 좋고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또 내가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복도든 뭐 이런 현관이든 어디든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때 또 나름대로 아이들은 또 보람이 있고 아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교수님이 뭐 나름대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작품 활동도 강의도 늘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이영우 화가. 매년 자신의 작품을 어린이 재단에 기증해 그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 굵은 그의 작품 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 그가 그리는 물감의 만찬 속에서 따뜻한 미소 한 모금을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 계획이세요? 손에서의 그 물감의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느껴가면서 한번 그 내적인 그런 인간 군상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한 발 더 나름대로의 그 동물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곤충이라든가 우리 풍경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새롭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속의 다채로운 풍경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고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완성해가는 화가 이영우. 그가 새롭게 펼치는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숙성 한우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창재입니다.
먹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재료도 알고 조금 더 알다 보니까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재료 알고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 드실 때 약간의 방법이나 이렇게 드시면 맛있다. 취향들이 다 다르지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집들 거의 상이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특이점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로 한번 드셔보시라 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갈매기 내 갈매기야 내 님은 언제 오겠니. 갈매기 집이 고기 특징이 뭐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근막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 근막이 좋고 나쁘고 따지기 전에 이게 갈매기살 부위가 내장하고 붙어 있는 부위라 그래서 이제 이 근막이 이런데 잡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거해서 쓰는 게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고 근막을 제거해서 쓰면 드실 때 식감도 훨씬 좋고 그다음에 잡냄새도 좀 덜 나는 편입니다. 그 대신 이제 업장 입장에서는 로스가 많이 나죠. 살도 많이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 이제 특징이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쓰시는 이 소금 소스들이죠. 요 지금 황태 소스는 황태 소금이라고 부르죠. 황태채 말린 걸 아마서 갈아서 믹서기 갈아서 만드실 겁니다. 쓰는 집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서울 쪽에 가면. 그래도 울산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하신다고 봐야죠. 이 집에서. 사장님 소스는 어떤 소스 쓰시죠? 이거는 이제 비장탄. 비장탄. 예. 숯도 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비장탄이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화력도 좋고 오래 가요.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밥 먹고 합시다. 그리고 좀 구울 just 때 like that. 이 세로별로 굽는 걸 좋아합니다. 아, 세로. 예. 왜요? 가로보다는 세로가 왠지 더 맛있어 보여요. 좀 겉만 좀 지금보다 좀 더 바짝 굽습니다. 우리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이렇게 노릇노릇해야 되는 게 완전 노릇노릇 될 때까지 이래 들어주는 이유는 좀 붓지 말라고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 하셔서 요거보다 좀 더 나오게 구우시면 훨씬 맛있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앙도 불판을 쓰면 확실히 숯향이 많이 배어요. 고기 닿는 면적이 숯하고 가장 가까워서 많아지니까 그냥 우리 쓰는 불판보다는 숯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다 굽힌 겁니까? 예, 지금 보시면 요건 조금 더 구워야 됩니다. 두꺼운 부위들은. 핑크빛이 아니 아직까지 핏물색이 많이 나오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고기색 핑크빛이 나면 이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거 좀 듬뿍 찍으셔도 되거든요. 역시 초벌 해주시니까 훨씬 육즙 가둬서 먹기는 편해요.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 황태 소금의 감칠맛이 확실히 올라오네요. 예. 그 다음 와사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와사비는 그냥 먹으면 매운데 고기김하고 만나면 확실히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단맛만 올라오고. 그래서 좀 더 기린 부위를 드실 때는 좀 더 많이 올려 드셔야 돼요. 여기는 생강을 절인 거라서 생강 특유의 향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또 레몬에 같이 절이셔서 그냥 먹기 훨씬 편해요. 생강 매운맛도 많이 줄어들고. Ladies and gentlemen, this song is from 고기 내 마음에 고기 고기 내 마음에 고기
이 집 양념은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그래 간장에 마늘 베이스인데 좀 옅게 하고 그러고 먹기 전에 바로 묻혀준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간이 많이 안 배니까 고기 먹을 때도 훨씬 좋아요. 고기가 산길에 쫓기는 그런 내 입맛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를 막을 순 없어 Put your hands up 내 입으로 들어와 초코 시럽처럼 달콤한 너는 아찔해 나를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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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버려 어서 나에게로 와 우리 구이처럼 담백한 너를 가진 내 너를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꿀꺽 먹어요 나와 함께 먹어요 열철수 everybody 박수 나와 함께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양념은 밥하고만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간장의 감칠맛하고 마늘의 매운맛이 가장 풍미가 잘 올라오거든요. 오돌갈비 나왔습니다. 오돌갈비 보통 포장마차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구이로 나온 건 처음 보는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해서 네. 많이 나오잖아요. 오돌뼈 구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장 베이스로 해서 양념을 하는데 오돌뼈를 이제 뼈가 없고 잘게 그냥 다져서 편하게 그냥 드시면 돼요. 식감이 그냥 오돌오돌한 거고요. 네. 양념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이거는 좀 오돌오돌거리는 그런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네, 좋아하시겠네요. 맞아요. 멋있어서 겨우었던 너의 달콤한 기억들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사랑을 다 먹어버릴 거야 이 식감으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오독오독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칼집을 다 넣어놔서 식감 먹기도 좋고 그다음에 너무 크지 않아서 더 편합니다. 칼집 넣는 게 가장 많이 수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드시기에는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른 오돌뼈 붙어있는 오돌뼈보다. 그래서 그냥 드시기도 좋고 술안주도 드시기 좋으니까 굳이 많이 안 시켜도 되니까 1인분, 2인분 이렇게 조금씩 시켜 드셔도 돼요, 이거. 또 여기서 시그니처인 왕껍데기인데 손님들이 그냥 족발 껍데기로 부른기라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약간 살도 같이 붙어 있어서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 그냥 껍데기보다. 예, 한번 구워볼게요. 약간 타듯이 굽는 게 훨씬 맛있어요. 껍데기 쪽. 아무래도 좀 안 구워지면 미끄덩거리죠, 입 안에서. 예, 식감이 별로 안 좋아져요. 이 껍데기의 느끼함을 고추장에 좀 잡아주고 고소함을 콩가루가 더해줘서 확실히 맛은 좋은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맛있어요. 3일 동안 굶었어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아 집을 찾아올 만한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는 갈매기살 장만과 촉을 해주는 이유입니다. 드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먹을 때도 훨씬 짧은 시간에 육즙을 가둬두고 드실 수 있어서 다른 갈매기집 살보다는 부드럽게 육즙 있게 드시긴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이나 다른 메뉴 부분들은 취향이 있으니까 원하면 드셔도 되는데 그 생갈매기의 맛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스들 반찬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스도 중요하고 보거든요.
그럴 때 황태 소금이나 양념 와사비, 그다음에 구운 소금 이 세 종류만으로도 이 집은 한번 와볼 만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영하면 항상 바다만 생각했는데 구석구석 우리가 모르는 멋진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 고향이 통영인데 통영에는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구석구석에 네. 볼거리가 많아요. 오, 많이 숨어 있어요. 와, 너무 멋지다. 여기서 보니까 진짜 저기가 장난 아니다. 응. 와. 멀리서 보니까 달 항아리 같은데. 멋지다. 통영 안정리 느티나무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에 보호소로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노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느티나무답게 키 22m에 폭은 무려 32m, 가슴 높이 돌리는 8m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령은 250년 이상 추정됩니다. 나무 줄기가 엄청 독특하네요. 하나, 둘, 셋. 오, 줄기가 한 9개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줄기가 9개입니다. 이 마을 선조께서 마을 어귀에 둥근 돌흙담 기단을 조성하여 그 안에 느티나무 세 그루를 모아 심고 한 나무당 줄기 3개씩 남겨두었는데 세월이 흘러 몸통은 하나가 되고 줄기는 9갈래로 퍼져 웅장한 노구수가 된 것입니다. 실용적인 마을나무 공간을 조성하면서 좋은 의미와 함께 경관까지 염두에 둔 대단한 안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곳에 세 그루를 심는 것을 삼점식재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숫자 3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삼점식재 양식을 들어 활용했지요. 조선시대 공적 공간이나 전통마을, 또 역과 역참,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나루터 등에 매우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안정리 느티나무는 단순히 크기와 아름다움을 넘어서 과거의 조경 양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전통문화유산으로서도 가치가 높다 할 것입니다. 과가 같은 나무일 적에는 서로 붙어서 조직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가 다르다든지 이런 나무들은 가까이 있다 해서 조직이 합쳐지지 않고 그저 붙어 있기만 하고 나이테를 하나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오다가 비가 올 때는 여기 나무 그늘로 와서 비 피하기도 했어요.
저는 맨날 여기 친구들이랑 나무 타고 이쪽에서 막 먹어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이게 새 나무를 한 군데 모아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잎이 나는 모습, 방향에 따라서 말해서 흉풍년을 좀 쳤다고 그래요. 근데 올 봄에 잎이 나는 모습이 썩 좋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가뭄이 심했잖아요. 마치 오늘 그래도 비가 오니까 목마른 나무에도 또 농부들의 근심도 좀 씻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기후위기라든지 학생들한테 이제 생태전환 교육 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도 많은 이제 수목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오래된 보호수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좀 도움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괜히 기도도 한 번씩 해보고 좋은 일 있게 지나가면서 아니면 뭐 소원 이루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해보고 마음이 복잡할 때 괜히 쳐다보면 힐링이 많이 됐었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새 나무가 한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변해 나간 게 정말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벼가 자라고 있는 논도 보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도시와 농촌이 약간 공존한다는 느낌?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재배 1위 곡물, 그리고 멕시코 지역 문명에서는 신이 이 가루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아이들은 이걸 보면 자꾸 하모니카를 불러요. 뭔지 물체였습니까? 이 맛있는 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하모니카 불러 가볼까? 정답은 노란 알갱이마다 자연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옥수수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에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름 대표 채소인데요. 쫀득쫀득 고소한 여수 찰옥수수가 찰떡궁합 재료들과 만나 더욱 맛있어지는 변신. 옥수수 디저트까지 푸짐하게 맛볼까요? 어른 키높이만큼 훌쩍 자란 옥수수 줄기가 끝없이 펼쳐지는 목가적인 풍경. 그 속엔 비지땀 흘리며 수확하는 농민들의 수고로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수 화양면은 한 해 900여 톤의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여수 옥수수의 대표 산지로 농민들의 자부심도 넘쳐나죠.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화양면에 제가 왔는데 네. 화양면 옥수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여수하면 하양 옥수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화양면 옥수수의 자랑을 해보신다면? 기후와 토질이 풍부하고 강원도에 비해서 15일에서 한 달가량 수확이 빠르므로 경제적인 수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께서 지금 뭔가 좀 외로우셨습니다. 제가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저 좀 봐주세요. 예. 저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님께서 안겨주는데 근데 올해 사실 비도 많이 안 왔다고 하고 작황이 괜찮나요? 궁금하거든요.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판매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때요? 판매가 많이 줄어들지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장님? 어쩔 수 없지요. 뭐 하늘이 하는 거라.
하늘이 하는 일에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농부의 자세가 화양면 옥수수가 맛있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조건은 자연에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육지바람이 만나는 지형적 특성,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지하수까지 옥수수 키우기에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췄으니 화양면 옥수수의 품질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자연이 안겨주는 혜택과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받아안고 단단하게 여물어준 옥수수,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이야. 와, 좋다. 단단해. 오. 이야. 오. 역시 화양면 옥수수 서빙은 실하네. 아, 보고만 있으니까 빨리 먹고 싶은데. 무슨 냄새야? 이 달콤한 냄새. 옥수수 냄새 아닌가? 저건가? 가봐야겠다. 갓 수확한 옥수수가 손 안으로 풍덩 보글보글 향기롭게 익어가니 천리 밖으로 냄새가 퍼져나갈 수밖에요. 아라리 탱글탱글 갓 쪄낸 옥수수는 순도 100%의 자연의 맛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 화양면에서 옥수를 가장 좋아하시는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옥수수 정말 좋아하시죠? 나 진짜 좋아해요. 휴게소 가면 뭐 드세요? 옥수수요. 간식으로 뭐 드세요? 옥수수.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옥수수. 옥수수를 가장 좋아하시는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옥수수를 진짜 맛있게 잘 삶으셨어. 수염도 넣어야 되고요. 껍데기도 다 까면 안 되고. 그리고 바로 딴 날은 뭐 소금이나 이런 거 첨가하지 않고 바로 삶으면 너무 맛있고요. 이제 한 며칠 되면은 소금이나 이제 뭐 다른 거 넣어갖고 삶아야 맛있거든요. 근데 첫날 딴 거는 그냥 바로 삶아야 너무 맛있어요. 화양 옥수수야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 휴게소에서 맨날 사 먹는데 네. 여기만한 옥수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갈 때는 요즘은 싸갖고 하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하양면 옥수수를 좋아해요. 아니, 정말 맛있거든요. 다른 지역의 옥수수와 화양 옥수수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기는 너무 맛있어요. 하양면 옥수수는 달라요. 맛있죠? 맛을 뭐 아시려나? 넣었죠? 예? 아니 안 넣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넣어요. 하양면 옥수수는 이 맛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따갖고 그날 삶아서 이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죠? 또 알이 잘 빠져. 알이 잘 빠져. 와. 쫀득쫀득하잖아. 알에서도 맛이 나오잖아. 옥수수 알갱이 안에서 진짜 달콤함이 있어가지고 또 고소함까지 같이 묻어나니까 밥으로 하기도 진짜 맛있겠다. 와. 애들이 콩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옥수수 넣으면 색깔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잘 먹어요. 맞아. 옥수수의 변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옥수수야, 이번엔 어떻게 변할 건데? 맛있는 옥수수 디저트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다 옥수수라고요? 네, 다 옥수수. 이쪽은 콘치즈 크로플입니다. 옥수수랑 치즈가 올라간 크로플이고 이쪽은 찰옥수수 빵입니다. 안에 치즈랑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옥수수 아이스크림인데 찰옥수수가 실제로 올라갔어서 쫀득쫀득한 느낌인 겁니다. 어떻게 옥수수를 넣은 디저트를 만들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쪽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옥수수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쪽에 카페를 차릴 생각을 하면서 동네 특산물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청년 사장님의 기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옥수수의 변신. 치즈와 마요네즈로 속을 채운 찰 옥수수 빵은 이 집의 시그니처고요. 요즘 대세인 크로플도 옥수수와 만나면 더 특별해집니다. 치즈 잎을 살포시 덮어서 맛있게 구워주고 고소한 생크림으로 마무리하면 특별한 디저트가 완성되죠. 옥수수 알갱이가 보석처럼 콕콕 박힌 옥수수 아이스크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와, 치즈가 야 안에 가득 찼네. 보이세요? 오, 뜨끈뜨끈하다. 고소해. 안에 치즈랑 옥수수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치즈하고 옥수수의 만남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한 치즈와 달큰한 옥수수가 만났으니 쉽게 예상되는 맛의 조화. 여기에 싱그러운 생크림과 쫀득한 크로와상의 맛까지 더해지면 옥수수 디저트계의 절대 강자로 등극할 수밖에 없겠죠. 옥수수 아이스크림 처음 보거든요. 쫀득쫀득하다. 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 노랗게 연근 찰옥수수와 함께라면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맛있는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와 살며시 속삭이며 말하는 건 꿈인가 봐. 마음이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특급 레시피. 초록 식물에 눈을 맞추고 살뜰히 키우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맑음. 식물로 힐링해 볼까요? 요즘 대세라는 식물 카페 찾아가 보는데요. 제주의 평범한 골목길을 지나니 나타나는 이곳. 감귤 과수원이 펼쳐집니다. 과수원이 보이는 이곳을 카페로 개조한 건데요. 식물 카페답게 들어서니 곳곳에서 식물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살던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쪽에 살다 보니까 항상 뭐 정원도 계속 저희 둘만 보고 집 안에서 창문을 보면서 이거 우리만 그냥 보는 것보다 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자연을 느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그냥 항상 얘기를 하다가 만들자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만들게 되었어요. 네. 조경을 전공한 부부는 늘 식물과 함께 하는데요.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토분과 식물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저희 식물집 카페의 쇼룸으로 저희가 분갈이 해놓은 식물들과 여러 토분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작가분들의 수제 토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화분들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식물들을 고르셔서 저희 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이 자리에서 화분들을 분갈이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플랜테리어 필수품인 토분. 토분은 식물이 자라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화분을 고른 뒤 원하는 식물을 심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식물 카페죠. 놓기만 하면 그대로 풍경이 되는 감성 가득한 화분. 탐나는데요.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에 심든 화분에 심든 계속 새순이 올라오고 뭐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게 사시사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계속 보살펴줘야 되고 그게 계속 상호작용도 있고 또 이제 새순이 나거나 열매가 나거나 꽃이 날 때마다 저도 이제 기쁘고 그런 힐링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이곳은 식집사, 식린이들의 인기 장소가 됐는데요. 오자마자 화분과 식물 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야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하고 초록 창가에 앉아보는데요. 이게 바로 초록 힐링이겠죠? 되게 차분하고 뭔가 힐링하는 공간 같아서 좋아요. 이 디자인이랑 그다음에 식물 활용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 주는 공간으로 잘 갖고 놓으신 것 같아요. 두 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밖에도 식물이 가득하군요. 이곳은 저희 식물집 카페 외부 정원에 있는 온실인데요.
외부에서 자라거나 이제 좀 통풍이 필요하거나 좀 해를 받아야 되는 이제 식물들을 이쪽에 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같이 내부에서 분갈이를 해드립니다. 자연에 온 듯 맑고 고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게 식물 카페의 매력인 것 같죠? 여기서 초록 충전하고 가세요.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식물들 하나하나의 매력에 이제 빠지면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하나씩 집에서 기르게 되고 네, 그런 기쁨을 이제 좀 같이 나누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네. 한창 식물에 물을 주고 계신 이분, 원예치료 반려식물 전문가 이수진 씨인데요. 식물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시다고 해요. 근데 식물 초보, 뭐부터 키워야 할까요? 식물 초보자들에게 제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필레아 페페라고 해요. 필레아 페페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새순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좀 물 주는 걸 좀 게을리 해도 잘 자라주더라고요. 이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구가 생겨서 새끼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번식을 잘 하거든요. 식물을 선물하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 함께 나눔으로써 식물에게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요즘 식물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막상 식물 키우기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식물 초보님들은 또 죽여버릴까봐 작은 식물을 집에 많이 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작은 식물들은 면역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여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오래된 식물, 이런 면역이 잘 다져져서 잘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좀 오래된 식물을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키우시면 성공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세요. 언제면 이렇게 풍성하고 윤기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알아가야겠죠? 장마철 팁도 알려주세요. 그 장마철 식물 케어 팁은 바람은 많이 주고 통풍은 많이 해주고 물 주기는 조금 게을리 해주라고 저는 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식물 가게에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찾았네요. 식물 수업을 하려는 모양이죠. 물고기와 식물을 같이 기르는 경험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용한 작품이긴 한데요.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에게 거름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란 식물이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줘서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순환 과정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오늘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물고기가 함께 자라는 아쿠아팟인데요. 우선 화분 밑을 살살 돌려가며 식물을 분리해주고요. 흙은 깨끗하게 털어줍니다. 남은 흙도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런 다음 이끼 등을 이용해서 틀에 심어주고요. 이번엔 물고기가 살 어항을 만들 차례. 물과 산소 장치, 물고기를 넣어주고요. 식물을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보기에도 멋진 친환경 아쿠아팟입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 넣고 화분을 하니까 신기했어요. 잘 키울게요. 식물을 잘 키우기도 하고 이런 물고기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초록을 찾는 건 DNA에 새겨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해요. 초록 식물을 보고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도 돌보게 된다는데요. 식물로 힐링 어떠세요?